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머니볼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4월 14일 발표한 4월 2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7%였습니다.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 기준으로만 보면 5개월 만에 30%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3%로 나와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죠. 특히나 PK에서도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사이에 20% 이상의 격차가 났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 PK는 TK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가 꼭 사수해야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부정평가가 20% 높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플 만한 결과인 셈이죠. 물론 일주일 뒤 4월 21일에 발표된 4월 3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1%로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주차에 나온 27%라는 숫자는 분명 문제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머니볼의 주제는 세대, 그 중에서도 30대입니다. 현 시점으로는 1993년생부터 1984년생을 아우르는 나이인데요. 대다수가 80년대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문제의 한국갤럽 4월 2주차 조사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30대에서 얻은 지지율은 겨우 13%였습니다.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고요.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20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18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이 세대에서 나온 14%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40대는 15%가 나왔는데요. 사실 40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한 세대로 꼽힙니다. 그런 40대보다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겁니다. 자, 이 부정평가 비율을 보더라도 30대에서는 81%에 달해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4월 3주차 조사에서는 사실 조금 다른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요. 30대에서 윤 대통령은 23%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주 전에 비하면 무려 10%포인트가 반등했죠. 전체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폭이 컸습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은 사실 30대에서 지지율을 복구하니까 윤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도 복원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30대는요, 지난 대선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준 세대였습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3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20대 이하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30대의 48.1%는 윤석열 후보를 택했고요. 46.3%는 이재명 후보를 택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30대가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서면서 전체 대선의 향배가 갈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셈이지요. 저는 당시 30대의 변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변심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투표 성격이 짙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보다는요, 그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 탓에 우리 30대가 고생 좀 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셈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이제 세습 자본주의 세대입니다. 이 책이 다룬 주제가 바로 30대의 변심인데요.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한 대목을 직접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대가 화가 났다. 이들에게 문제는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아니다. 내가 사다리 한 단계를 올라가느냐 마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다리가 놓인 그 땅 자체가 정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산을 갖춘 40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했다. 그렇지 못한 30대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불리했다. 정책 탓에 승자와 패자가 갈렸고 표심도 나뉘었다.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한 세대를 핥히었고 다른 한 세대는 보드문 채 지나갔다. 예. 자, 이를테면 30대는요.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 상당히 예민한 세대입니다.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 이런 대목은 드러나는데요. 한국갤럽은 4월 2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민심을 조사한 결과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50대가 84%로 나타나서요. 유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60대가 77%, 70대 이상은 70%, 40대가 69%, 30대는 35%, 20대는 13% 순이었습니다. 사실 2030 세대에서 유주택자 비율이 낮은 건 이상할 것은 아니죠. 이상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유주택자 비율이 아무래도 50대보다는 낮아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다만 30대의 유주택자 비율이 바로 윗세대인 4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사람들의 70%는 유주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을수록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사람 중에서는요, 57%만 유주택자였습니다. 이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죠. 한국갤럽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를 물었을 때는요. 전체 응답자의 27%가 잘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시기에 조사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비교해서 똑같이 27%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 대체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이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에 대한 민심이 그대로 그 정부에 대한 민심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겨우 13%의 지지를 보냈던 30대는 어떨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30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전 세대를 통틀어서 이 대목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긍정평가 비율이 낮았던 4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이 21%였습니다. 자, 이 무주택자 비율이 30대가 상당히 높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여전히 비싼 집값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테고요. 또 설사 주택을 가진 30대라고 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사실은 연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끌을 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불만이겠습니까? 금리가 불만이겠지요. 매달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될 돈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고요. 물론 이것이 윤석열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쳐보겠다라고 집권한 대통령과 정부가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면 그 불만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 따라서 30대의 민심은요, 부동산 민심과 거의 포개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는 문재인 정부의 이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사각지대로 몰렸던 세대입니다.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정권 교체를 조금 지지를 했는데 고통이 여전하니까 재차 지지를 철회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자, 자연히 이들 세대에서는 경제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이 4월 3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향후 1년 경기 전망 조사를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요, 30대 69%는 향후 1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전체의 73%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40대에 이어서 가장 비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이런 지표들을 흔히 쓰는 말로 제가 단순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자, 거대 서사나 이념에 상대적으로 무심하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예민한 30대에게는 지금의 경제 현실이 더욱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요, 경제정책통이라고 불리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4월 15일에 한국일보 칼럼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약점은 무엇일까? 경제와 청년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축으로는
전열, 정비, 다른 한 축으로는 경제와 청년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청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깃은 30대의 변심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 역시 경제와 청년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자, 대선 당시 30대의 윤석열 지지는 보수화가 아니라 전략적 지지에 결과했습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있습니다. 대선 직후 저는 이 30대에 대해서 탈민주당 비국민의힘이란 표현을 쓴 바 있는데요. 오늘 나온 지표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민주당, 탈국민의힘. 자, 그렇다면 30대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격전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려 보입니다. 앞으로 여의도 머니볼에서도 이 30대 변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머니볼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